YTN 라디오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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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청년들의 슬픔에 아무도 관심 없대도 생생경제에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겁니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년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라고 말했는데요. 청년의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주지 않으면 생애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할 위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생생경제에서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와 함께 마음처방전이라는 코너를 통해 코로나 충격에 청년층의 피해가 가장 컸다는 이야기 여러 차례 드렸었죠. 오늘부터 격주 목요일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현재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희망 처방전. 우리의 주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김현수 센터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그때는 우리 한방에서 같이 방송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각방을 쓰게 됐어요. 네, 굉장히 낯서네요. 네, 네. 그때 우리가 시즌 1으로 마음 네. 처방전 했었잖아요, 선생님. 네. 시즌 2는 희망 처방전이에요. 네, 저희가 어려운 시간일수록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 결국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즌 1에서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또 공감하고 이해하는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시즌 2에서는 그런 공감 이해의 힘의 바탕에서 희망을 함께 찾아보려고 네. 하는데요. 저희 정신과 의사 또 심리학자 중에 희망만 연구한 분이 계셔요. 예, 희망만 연구한 심리학자 스나이더라는 분은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하나가 의지. 예, 사람들이 희망이라고 하는 개념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가 더 나아지겠다는 의지, 두 번째가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길을 찾겠다라는 길 찾기. 그래서 희망은 더 나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의 의지와 그 더 나아질 수 있는 길을 찾는 그런 과정인데 네. 이 생생경제를 통해서 의지와 함께 길 찾기를 같이 하면서 우울한 마음 속에서 혹시 포기하고 싶거나 또는 눌러 앉고 싶은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저희가 함께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생생경제가 우리 청년분들의 의지와 길찾기를 도와드리고자 이 코너를 만들었고요. 그 일을 도와줄 많은 분들을 이 코너를 통해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첫 시간, 첫 걸음을 함께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저 진짜 만나 뵙고 싶었던 분이에요.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권수정 의원입니다. 저 의원님 진짜 뵙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네. 참고 뵙게 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코로나가 원망스러운데 사실 의원님 처음 정치 시작하실 때부터 그 행보를 우리 여성들이라면 굉장히 유념해서 봤을 거고 응원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 기회에 우리 청년들 때문에 제가 의원님을 뵙게 됐는데 먼저 김현수 선생님께서 왜 권수정 의원님을 우리 희망처방전 첫 번째에 모시게 됐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우리 권수정 의원님이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희망을 주셨습니까? 네. 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운 서울시 재정도 어렵고 그럼요. 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수정 의원님께서 서울시 청년들의 생명, 서울시 청년들의 자살 예방을 위해서 특별히 이 시의 예산을 잡아주시고 또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특별히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네. 그런 제안도 해주시고 저희 기관을 방문해 주셔서 특별히 이제 부탁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서울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신 그런 의원님 중에 한 분이다 해서 오늘 저희가 특별히 모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희망을 주셨네요.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사실 제일 네.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의원님 왜 원래 청년들 문제에 관심이 좀 많으셨어요? 저도 아직 청년이고요. 네.
솔직히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이기도 하고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상해 생애에서 이 청년 시대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전반적인 문제가 다 같이 연동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 문제에 관심을 갖고 네.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좀 배치해 주셨어요. 근데 예산 배치할 때 많은 의원님들과의 또 그런 기싸움도 필요하고 할 텐데 네. 그분들도 청년들 문제를 위해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데 공감하시던가요? 다행히도 저는 지역구 출신이 아니라 비례대표 출신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 편이 있고요. 지금 사회적 현상 속에서 지금 청년 자살률이나 특히 여성 자살 시도율이나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것들을 네. 다 함께 공감하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의원님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노동자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뭐 제 친구들 중에서도 승무원 굉장히 많고 승무원 되는 게 엄청난 경쟁과 준비가 필요한데 네. 우리 의원님 청년 시절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치열했습니까? 저도 나름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뚫고 그렇죠. 네, 이곳에 들어왔는데요. 사실 저희 시대에는 좌충우돌하고 이것저것 시도해볼 만했던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에 맞아요. 비하면. 그래서 제가 사실 물리학과 출신인데요. 지금 또 그래요? 승무원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다른 길로 보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여기서 희망을 찾아갔던 그 시절을 저는 청년 시절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좌충우돌하는 건 지금 청년들과 같았고 그래도 우리는 그 청년 시절을 희망을 좀 말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었을 텐데 사실은 지금 청년들은 희망을 말하기에는 너무 깜깜한 상황이잖아요. 볼 때마다 의원님도 좀 안타까우시죠? 네. 맞습니다. 그 의원님이 처음에 의원 나가실 때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름으로 생활 안전을 위협받는 여성의 이름으로 서울시 의회에 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민주노총에서도 여성위원장도 네. 하셨고 아시아나항공 노조위원장도 하셨는데 특히 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신 이유가 있으세요? 누가 보면 제가 쌈꾼인 줄 알겠지만 제가 승무원 시작하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건 같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했는데 남자분하고 저랑 거의 급수가 차이가 딱 나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임금차별, 성별 거기서부터 임금차별. 시작했고 비행기 안에서 각종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이 그냥 묵과되거나 아니면 뭐 선배들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룹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다 남성으로다가 항공사 하면 여성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직들은 다 남성 이런 구조 하나하나가 이제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제 여성들이 조금이라도 진출하고 희망을 가지려면 이걸 바꿔야 되는구나라는 생각 속에서 열심히 나름은 하나하나 문제 제기하고 싸우다 보니까 조금씩 바뀌는 것도 보게 되고 좀 더 큰 걸 건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또 만족감도 느끼고 이 안에서 다시 들어오는 후배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좀 보게 됐고요.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인턴십이나 이런 것들 되게 또 이제 경력직들 인턴으로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뽑아서 잠깐 쓰다가 또 다시 현장에서 또 나가고 외국인 승무원들도 대단히 많고 그 차별도 되게 심각하고 이런 것들 하나씩 보면서 또 그리고 큰 그림 속에서도 또 여성들이 어떻게 단시간 노동과 그다음에 경력 단절이 이루어지는지를 제 1터에서 3터에서 그렇네요. 하나씩 다 본 거죠.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 지금의 청년 세대들이 더한 사실 저희 때는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용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차별은 있었지만 네.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별은 없었는데 네. 지금 젊은이들은 남녀 차별에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까지 받아내야 되는. 그렇죠. 더욱더 심각한 구조 안에 이제 들어와 계신 거죠. 김은수 선생님, 우리 시즌 1 할 때 그 20대 여성들이 직장에서 갖는 그 불합리함, 특히 이런 성폭력이나 성희롱, 뭐 이런 부분도 우리 많이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20대 여성들에게 굉장히 좌절감을 주죠. 사회적 구조 내의 불평등. 저도 작년에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안전 비용이라는 여성들은 특별히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신경 쓰고 집을 얻을 때도 더 대로변에 얻어야 된다라는 뭐 그런 네. 안전 비용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회식 문화에 이르기까지 이 직장 생활하면서 치러야 되는 또 다른 사회적 대가가 굉장히 많다. 우리 이 여성들이 취한 현실이 또 그냥 우리가 그냥 직장 생활 이렇게 말하기에는 또 담기 어려웠던 다른 많은 어려움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작년에 저희가
함께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때 프로그램 하면서 의원님, 김현수 센터장님이 이제 혼자 남성이었고 제 여자고 20대 여성 있었는데 여성들이 늘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구나를 선생님도 누구보다 청년들의 마음을 알고 그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를 했지만 남성이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실감이 안 됐는데 그때 그 코너를 통해 아셨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너를 시즌 1에서 이어서 시즌 2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수정 의원님 오늘 첫 시간에 모시게 됐는데 정말 청년들의 문제를 아까 대통령의 발언도 제가 언급했지만 이제는 수사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좀 네. 어떻게 우리가 이거 접근해야 될까요? 이게 어떤 한 문제를 딱 건드려서 해결될 수 있었으면 벌써 해결이 되었을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형성된 어떤 구조라면 네. 또 처방도 짧은 기간에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촘촘하게 우리 시대가 이런 구조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지표가 최근 들어서 뭐 청년이 20대 경제적으로 현금 서비스 이용률이 막 늘어나고 있고 고용 관계에서도 지표들이 82년 작성한 이후에 가장 낮은 고용률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촘촘하게 우리 사회의 구조가 변화해 와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폭발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라서 이걸 하나의 여기만 바꾸자 이렇게 해법을 제공하진 못하겠고 이 청년들이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의지를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길찾기를 가능하게끔 하는 생애 전반적인 촘촘한 제도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뒷받침이 다 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청년들이 사회에 나올 때 기초자산제 같은 것들에 이제 계속 저희 정의당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출발점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네. 그것이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부터 지금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지금 20대들만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고 저희 청년 때 하고 지금 청년 때의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출발 때부터 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의원님께서 서울시에 이런 그 예산을 주셨으니까 이런 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으세요? 청년들이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전 생애 주기에 촘촘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기초자산제 얘기도 하셨고 아니면은 청년 자살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시장께서 계시는 동안에 청년의 목소리를 가장 중심에 두겠다고 청년청도 만들고 예산도 대폭 지원해 왔어요. 네. 새로운 시장께서 오셨다고 해서 사회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이제 온전되었으면 좋겠기도 하고요. 또한 그 청년들께서 지금 월세 지원부터 시작해서 주거의 문제가 가장 또 취급하게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월세나 아니면 청년 주거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짓거나 하는 방침들이 조금 더 공공적으로 좀 더 그럴듯하게 지낼 만한 곳으로 더 발전적으로 시행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이고 또한 많은 시도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회가 되어야지만 뭔가 길을 찾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시도들이 가능하게끔 계속해서 지금 청년들에게 지원되어 왔던 청년 카페부터 해서 일자리 지원부터 시작해서 창업까지도 많은 교육까지도 지금 제공되는 것들이 막힘없이 좀 진행될 수 있기를 안에서 감시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네. 역시 돈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센터장님 감시를 하신다잖아요. 그러면 센터장님, 정말 사실은 제도에 있어서 지원이 없으면 재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자살률이 떨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국가에서 엄청난 예산을 줬기 때문이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예산의 중요성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청년들이 얼마나 우울한지도 조사도 필요하고요. 조사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 일본 청년 자살을 일시적으로라도 감소시켰던 일본의 청년 자살 예방 정책은 이런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카카오 같은 사이트에 청년들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여는 거였는데 사실 그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상담 플랫폼 그리고 청년들이
또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크를 하면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에서 모임 이런 걸 하려면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서로 위로받고 위로하고 하는 하면서 사회적 분위기를 거대하게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캠페인과 운동을 하려면 우리 의원님이 이제 밀어주신 의원 예산도 있지만 조금 더 많은 그렇죠.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도 저희가 또 모십니다. 우리 권수령 의원님처럼 저희한테 제일 좋은 분이거든요. 정말로 돈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고요. 이런 일 하라고 제가 열심히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의원님 사실은 작년에 20대 여성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고 20대 여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 세상에 화두를 던진 게 생생경제입니다. 네. 맞죠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현수 센터장님과 함께 저희가 그걸 세상에 던졌고 그 화두를 그때만 해도 청취자들 반응이 아니 뭐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들지 무슨 20대 여성들이 힘들어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끊임없는 목소리를 냈고 많은 언론들이 또 함께 다뤄주셔서 얼마나 세상이 나아졌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의원님의 후배들 우리 20대 여성들에게 좀 희망의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을 겪거나 아니면 이런 어려움에 호소를 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이 문제는 나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내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고 이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하거나 사실은 예산 같은 경우도 의지의 반영임에도 불구하고 말만 했지 의지를 반영시키지 않아왔던 우리 정치의 책임이다라는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옆에 있는 누군가 나보다 좀 더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뭐 단시간 노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나의 위치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경쟁심을 가지기보다는 사회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 사회를 지금까지 조금씩 전진시키고 바꿔 나가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의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먼저 청년들이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이건 내가 못나서가 아니구나. 이건 사회의 문제구나.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좌절해 있지 말고 연대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세상을 바꿔야겠다. 그렇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7237님이 우리 큰아이는 집 전세 월세 장난 아니어서 장거리 왕복 4시간 버스로 출퇴근합니다. 서서 오는데 아이고 다리가 퉁퉁 붓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하소연을 하셨어요. 아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제가 그냥 마음이 찡해지네요. 그 다리 보면서 부모님도 마음 아프고 아이도 마음 아프고 그렇죠? 9559님 정답 희망. 오늘을 사는 것도 힘겹고 재미없지만 혹시나 하는 막연한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 가지고 화이팅 합시다 하셨는데 센터장님. 네. 막연한 희망이라도 희망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희망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빛, 등대 이런 것 같아서 사실 인류가 희망을 잃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다양한 희망을 제안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런 표어가 있더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실패하자. 포기하는 것이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상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의 반대말은 절망이 아니라 포기다. 그래서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희망.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인터뷰했던 분들 중에서 정말 잘 됐던 분들, 다행히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됐는데 그런 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그분들은 희망을 찾았는지 그런 얘기를 AS 할 거예요, 저희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첫 손님으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정치의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